오늘 오전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 총격을 가한 한인 남성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을 위해 강도 높은 스크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호스피스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한인 장의사들이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최대 $3,000의 돈을 받고 운영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크라톰의 중독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수용을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단에 미국인도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후속 협상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인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은 다음 주 초 재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들어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건 아니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미국의 조사관들이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란이 핵사찰 수용 사실을 대외적으로 거듭 부인하지만 되레 한 발 더 나아가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과의 오찬 뒤엔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ran is making very big concessions. We'll see what happens, but it's been very powerful. It's going very well. 이란은 핵사찰 수용에 대해 후속 협상 과정과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2차 실무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기술협상팀이 29일이나 30일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도 앞서 30일을 유력한 회담 재개 날짜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종전 협상 유지의 변수로 꼽히는 레바논 전선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작년 6월 이란 공습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통보만 했다고 말한 데 이어 헤즈볼라와 대치 중인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유럽이 40도를 넘나드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익사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월드컵 야외 응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안전장비 없이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옷을 벗고 분수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수영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면서 약 40명이 익사했습니다. 40도를 훌쩍 넘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무더위는 관광지 운영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에펠탑은 폐장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4시로 앞당겼고 루브르 박물관도 단축 운영 중입니다. So many people who've traveled from around the world aren't getting to see the sights that Paris has to offer because of this heat wave, and it's dangerously hot.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50년 만에 갈아치운 영국에서는 폭염 적색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버킹엄궁은 근위병 교대 행사를 축소했고 1,100여 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도 로마와 밀라노 등 16개 도시에 적색 경보가 발령돼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 거리 응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35도 이상의 고온에 시달리는 인구는 9,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심부의 고기압이 양옆의 저기압이 위치해 제트기류를 정체시키는 열돔 현상이 원인입니다.
It's about generating that heat locally within Europe because of clear skies, strong sunshine, and that compression of the air as it.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의 2배 속도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 의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의 서명이 돌연 보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주택 법안 서명식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형 투자 법인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85표, 반대 5표, 하원에서는 찬성 358표, 반대 32표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법안보다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선거법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 처리가 더 시급하다며 사실상 두 법안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법안을 받은 뒤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시한 안에는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아침 출근길 시간대를 기습한 강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멘도시노 카운티 윌리치 북서쪽 약 7.5마일 지점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약 5마일로 지진은 윌리치와 포트브레그는 물론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시민들은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순간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So we saw some fairly heavy shaking close to the epicenter around intensity 7 to 8. We had on the order of 5,000 replies to people who told us a little bit about what they felt around the shaking. So it's very consistent with what we would see. And of course, images you're showing now of items falling off shelves, this is very consistent with this level of shaking. 지진 발생 직후 규모 2점대 여진이 잇따랐으며 캘리포니아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65만 명 이상에게 긴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고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서 1940년 이후 86년 만에 가장 강한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으며 당국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무장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100년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알바라도의 프레리랜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구금 시설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 벤자민 송에게 징역 100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당시 경찰관을 향해 소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힌 살인 미수 혐의로 테러 지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송 씨가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7명에게도 징역 30년에서 70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며 8명의 형량을 합치면 모두 450년에 달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파시즘 극좌 성향 운동인 안티파 전술을 활용해 경찰을 유인한 뒤 총격을 가한 국내 테러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평화 시위를 계획했을 뿐 조직적인 테러나 안티파 조직과 연관성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is isn't a bunch of terrorists. This is a bunch of kids and young adults who really have a really big heart and really wanted their voice to be heard.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학생 스크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새 규정을 승인하고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는 교실 내 모든 화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은 주당 1시간 40분, 4학년에서 5학년은 2시간 30분, 중학생은 6시간, 고등학생은 10시간으로 사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특히 숙제에 사용되는 시간도 포함되며
학교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생들의 화면 사용 시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학교 노트북의 가정 반출이 중단되고 수업 시간에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접속도 차단됩니다. 안드레스 차이트 LA USD 교육감 대행은 기술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를 줄이고 대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보일라이트 냉동창고 화재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연기와 악취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대형 물대포 장비를 동원해 남아있는 불씨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중 완전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기 발생은 크게 줄어 공기 질도 다소 개선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호흡곤란과 두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t's hurting, especially in my sister's room. She's getting a lot of that smoke. Our clothes smell like barbecue, and I'm having hard problems breathing. 현장에 나온 의료진은 두통과 눈, 목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금까지 공기청정기 2,300대를 배부했으며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에 보관된 8,500만 파운드 이상의 식품 폐기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LA 역대급 호스피스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한인 장의사들이 사망자 개인정보를 건당 최대 $3,000에 넘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코로나에 거주하는 신 씨와 토렌스에 거주하는 최 씨는 장애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사망자 정보를 호스피스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정보가 이미 숨진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하거나 허위 메디케어 청구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기 규모는 약 $2,700만 달러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455명이 기소되고 $65억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캘리포니아를 의료 사기 집중 지역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크라톰이 미국의 새로운 중독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식물에서 추출한 크라톰은 통증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천연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중독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크라톰은 분말과 음료, 젤리, 캡슐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한 병에 $13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시건대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크라톰 사용자는 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사용자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30대 주부는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크라톰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가 금단 증상으로 하루 종일 복용해야 하는 중독 상태에 빠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용자들은 구토와 불면, 불안 증세는 물론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크라톰이 검출된 과다 복용 사망 사례 152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91건은 검시관이 직접 사망 원인으로 크라톰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크라톰은 연방 차원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엘라바마와 위스콘신 등 7개 주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됐으며 테네시주도 다음 달부터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천연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치매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뇌 건강 인식의 달을 맞아 미국 연구진은 5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약 42%가 평생 치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0% of dementia cases could be prevented or delayed. 연구진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과 고혈압, 고혈당, 우울증, 고콜레스테롤, 신체 활동 부족 등 치매 위험 요인 6가지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는 45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원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심폐 체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연구진은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요가 등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본은 디저트 강국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중동전쟁 여파에 N 약세까지 겹치면서 디저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매 업체마다 설탕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케이크들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일본 내 1, 2위 제당업체가 모두 설탕 출하 가격을 하반기부터 최소 3% 이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케이크와 과자의 핵심 재료인 설탕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시름은 깊어갑니다. 砂糖が上がってしまうとどうしても商品自体の売価にもちょっと影響せざるを得ないかなってちょっとずつうちもなるべく値上げせずに売り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 디저트 강국 일본의 설탕값이 오르는 결정적인 배경은 중동 정세 악화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원유와 나프타 시세가 급등하면서 설탕 생산과 포장에 드는 비용이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각서에 서명했지만 종전이 되고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체 원재료 조달량 가운데 6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설탕업계 특성상 엔화 약세 역시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달러당에는 161엔 중반대에서 등락하며 역사적 엔저선인 162엔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원자재 환율 부담은 이미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케이크가 5.8%, 슈크림이 11% 상승하는 등 과자류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여기에 하반기 설탕값 인상까지 겹치면 이른바 슈거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해 미일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밤 온라인 회동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日米間では結ばれたしっかりした合意がありまして、そこに常に必要とあれば断固たる措置を取るということを 만약 환율 시장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적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달러 강세 기조가 꺾이기 전까진 엔저 흐름이 달라지기 어렵고 설탕과 같은 수입 원자재 부담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반도체 공장을 호남과 충청에 추가로 짓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 역시 공공부지를 샅샅이 다 찾아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과 용인, 이천에 이어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됐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용인에 짓고 있는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I 발달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기존 건설 계획을 앞당겨 마무리 짓게 됐고 추가로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걸로 서포트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폐교 등 공공분야 부지 중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닥치고 줘야죠. 경마장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반대하시면 청년들 어디 가서 삽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공급 대책 등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초 구체적인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핵심 간부들에 이어 이 씨까지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95살의 나이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입당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책임 당원이 되면 당내 경선이나 정당 내에 있어주는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신천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막아줬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은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신천지의 핵심 간부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까지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차 종합특검으로 들어섭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내란 특검의 수사도 받았지만 형사 처분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내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차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외에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는 일정을 추가로 잡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 원인 모를 피로와 몸의 찌뿌둥함이 지속된다면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속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뛰어난 항염작용을 하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속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땀 배출이 늘어나는 초여름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자주 물을 마셔 몸속 독소를 걸러내고 염증 반응을 줄여줘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